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되면서 지난 8월에도 경상수지가 사상 최장기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휴가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간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여행 수지는 적자 폭이 대거 늘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보도국입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도 경상수지가 84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흑자 행진이 지난 8월까지 78개월째, 횟수로는 6년 반 가까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분야별로는 어땠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상품 수지 흑자가 112억 4천만 달러로 역시 가장 많았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석유 제품 등이 잘 팔렸고요. 또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늘어난 점도 이렇게 상품 수지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됐습니다. 적자 폭이 가장 컸던 거는 여행 수지가 포함된 서비스 수지 부분인데요. 여름철에 아무래도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다 보니까 여행 수지 적자가 10억 4천만 달러를 냈습니다. 적자 규모로는 7개월 만에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건설 수지에서 1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이게 20개월 만에 최대치였거든요. 해외 건설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덧붙인 거는 이게 계속 추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시적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흑자가 많이 난 건 좋은데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마냥 좋게만 봐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예, 앞서 이현라 기자가 얘기도 환율 조작국 얘기도 잠깐 중국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에 정말 들어가면은 상당히 여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우리와의 무역에서 206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6억 달러 흑자가 났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GDP의 흑자 규모로 보면 3%가 좀 넘는데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위해서 내세운 기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한쪽 방향으로의 외환시장 개입, 대미 무역 수지 적자 200억 달러 초과, 그다음에 GDP 대비 경상수지 3%,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미 두 개를 이미 넘어선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낳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 한국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즉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갈등 때문에 신경이 좀 한층 날카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이 좀 쓰일 만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